안녕하십니까. 생명학 2 또 학습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 있는 부분, 세포의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생명과학 2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두 파트로 나눴는데,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되던 부분, 그래서 생명과학 2의 주 1번 문제에 편성됐던 부분이 바로 이 세포의 연구 방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배부될 두 번째 학습지의 2번, 3번 내용이 기존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명과학 1에 있었던 내용이 생명과학 2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 생명과학 1 시험지의 1번을 차지하고 있던 문제들이 아마 대거 생명과학 2에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지 나누는 기준은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 출제 경향에 따라서 좀 나눴으니까 이번 학습지는 조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다음 학습지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가 많습니다. 한 번에 5페이지 정도가 배부가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외울 내용이 조금 많을 뿐입니다. 대신에 주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빈칸 채우면서 할 건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번. 자, 세포의 연구 방법. 자, 이제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세포를 연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다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현미경입니다. 자, 현미경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과학실에 흔히 있는 중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학 현미경은, 자, 지금 첫 번째 괄호를 비워놨는데, 우리가 눈으로 이 광학 현미경의 관찰 내용을 확인할 거잖아요. 관찰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빛을 바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 가시광선을 이용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세포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 과정을 실험 시간에 반드시 거쳤을 겁니다. 바로 염색 과정인데요. 주로 핵을 염색을 해서 관찰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장 자주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식물 세포의 핵을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색액과, 그리고 동물 세포의 핵을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색액 해서 뭐 아세트산 카민과 그리고 메틸렌 블루 같은 염색약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염색이 들어가죠. 장점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배율과 해상력 자체가 낮습니다.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라고 적어놓은 게 바로 우리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상차 현미경, 그리고 형광 현미경 이런 것들이 광학 현미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전자현미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자선을 이용할 거예요.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광학현미경에서 다뤘던 장단점이 조금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세포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또 세포 안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자선인데, 이 전자선을 이용하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또다시 얘를 분류를 할 겁니다. 여기 밑에 나올 건데, 주사 전자현미경하고 투과 전자현미경인데, 초까지 보려면 투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겉만 보는 거는 주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루기 전에 단점까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아까 광학현미경의 장점이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전자현미경을 발목을 잡는 거죠. 얘는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세포 자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세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걸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종류 한번 봅시다.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주사라는 거는 이제 스캐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표면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주사해서 화면의 시료 표면의 입체 영상을 형성합니다. 계속 지금 표면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 이용하냐? 세포의 표면이나 외부 형태를 연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전자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 내부의 구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선의 시료를 얇은 단면에 투과해서 화면의 시료 단면의 영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포 내부 구조 연구하는데 적합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번째 세포 분해법이 등장을 해요. 자, 세포 소기와는 분리할 건데 얘 역시도 세포를 죽여야 되겠죠. 예.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파쇄를 시킬 겁니다. 자, 원리는 세포 소기관을 크기하고 여기에 중요한 건 크기도 중요하지만 밀도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밀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과정이 균질기로 부수는 거예요. 이 세포막을 갖다 찢어가지고 부숴놔야 안에 있는 구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과정 1에서 얻어진 세포 혼합물을 어디에 넣냐면 원심 분리기에 넣습니다. 자,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에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침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속도하고 시간을 다르게 해서 회전을 시킬 건데 자, 크기하고 밀도에 따라 침전된 물질을 이제 단계별로 분리를 해서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무거운 것들부터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들부터 떨어지겠죠. 밑으로 침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무거운 애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지금 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세포 분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사실 외워야 될 건 다 써놨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비워놨거든요. 먼저 식물세포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애들 있죠. 바로 세포벽입니다. 그 다음 핵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바로 광합성의 장소인 엽록체. 그 다음에는 동물세포하고 동일한 순서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방사법이 나오죠. 이건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주로 연구하는 건데 원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표지가 되어 있는 화합물을 주입한 다음에 이 화합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어디를 따라서 가는지 어떤 소기관을 거쳐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 추적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추적이나 관찰이 어려운 세포 내의 물질 이동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자기 방사법입니다. 단백질 합성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재료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를 시켜가지고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성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9년 4월 전국 연합 문제입니다. 4월은 2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다뤄져 있지 않고요. 4월달 1번 문제에 수록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포 연구에 이용하는 실험 방법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기억의 단면 구조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식물 세포를 파쇄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핵 엽록체의 기억 니은 순서대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해 순서를 좀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소포체하고 미토콘드리아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소포체 순서로 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과
니은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한 후에 단백질이 니은에서 우리는 방금 이미 소포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소포체에서 골지체를 거쳐 분비소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먼저 기억. 자, 크리스타라는 말이 나오죠. 자, 크리스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연구 방법만 가지고는 이걸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연구 방법 학습지를 나눠주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 전체에 보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소기관의 구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들었으면 이 부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크리스탈을 갖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탈 구조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소포체이다 맞고. 디귿. 자, 방사성 동위원소 표시된 걸 가지고 합성 경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방사법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단원의 학습지 좀 풀기 어려웠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있는 세포 소개한 내용을 학습지에 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항의 구성상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좀 다룬 점 양해를 좀 해주고요. 그 부분은 세포 소개한 학습지에서 한 번 더 또 중요한 내용들은 다룰 테니까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자, 표는 세포 연구에 이용하는 실험 방법 가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다에 대해서 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가 같은 경우 광학 현미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원심 분리기 나왔죠. 원심 분리기 나왔으면 세포 분해법.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 방사법. 요렇게 세 개가 뭔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억 볼게요. 가가 자기 방사법이래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해서 식물 세포로부터 엽록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를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된 단백질의 세포 내 이동 경로 추적할 수 있죠. 답이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6월 모의평가 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고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7월 전국연합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뒤에 세포 조기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는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보죠. 자, 그럼 세포 분해법으로 식물세포의 핵과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 A씨에 존재하는 구조 그리고 성분의 유무를 나타내고 기억에서 디귿이 각각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 분해법에서 이 분해 순서를 좀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게 핵다음 나오는 게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 다음이 미토콘드리아고요. 여기에서 따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리보솜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표를 해석해야 되겠죠. 표를. 자, 표를 해석할 건데 지금 ABC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언급하지 않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자, 먼저 지금 핵산 표시가 A에는 되어 있어요. A에는 핵산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포 소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소기관들 안에 핵산들 같은 경우에 자, 일단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효소도 갖고 있고요. 스스로 자기가 복제도 가능한데 리보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보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백질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이게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셋 다 핵산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자 전달 효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자전달 효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자전달계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이 다음 단어에서 또 다루겠지만 전자전달계가 있으니까 전자전달 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나머지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나머지 하나인데요. 나머지 하나. 자, 크리스탈하고 돼 있어요. 크리스탈하고. 자, 그런데 지금 전자전달 효소가 없는 B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거든요. 리보솜으로. 자, 그런데 여기 C에 보면 크리스탈 없대요. 그러면 얘는 있어야 되겠죠. 얘는 미토콘드리아고요. 얘는 영록체니까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를 몰라서 그렇지 단계만 알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음표 얘도 X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자, C는 디귿이다. C가 지금 영록체로 있거든요. 영록체는 기억이죠. 기억이에요. 그럼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A, B, C는 모두 동그라미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자, A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표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선생님이 좀 문제를 좀 여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세포분해법이 등장하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세포 소기한 기능을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공부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현미경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사실 물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현미경 안에서만 가지고도. 그런데 여기서 굳이 뭐 발명된 순서까지 여기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자, 보면은 다음은 현미경 A씨에 대한 자료이다. A씨는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다. 자, A, C 중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현미경은 C이다. 그나마 이 문제에서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긴 했으나 이 발명된 순서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렇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뭐 연도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눈치상으로라도 가장 먼저 발명된 건 당연히 광학현미경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자선을 사용하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현미경보다 더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이 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문제 진짜 지저분해지려면 뭐 두 번째로 발명된 또는 제일 마지막에 발명되는 물어봤으면 좀 애매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투가가 먼저인가 아니면 주사가 먼저인가 뭐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B는 시료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선을 이용한다. 자, 단면을 통과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투과가 되겠죠. 그래서 B는 투과 전자현미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A가 주사 전자현미경이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A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고요. 니은 세포 표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거예요.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은 주사가 투과보다 더 적합하겠죠. 자, 그러면 A가 적합하죠. 근데 여기선 B가 적합하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C로 살아있는 유글레나를 관찰할 수 있다. 자, C는 광학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C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심분리기 이용해서 또 나왔죠. 한마디로 세포분해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선생님이 세포분해법을 외우라고 했는지 조금 이제는 감이 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기억 디귿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마디로 분해 순서만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여기서는 핵이겠죠. 그 다음 엽록체, 마지막이 미토콘드리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서 디귿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분해 순서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문제 푸는데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보기 기억. 핵은 이중막을 갖는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이중막 가져요. 예. 그리고 니은, 이 과정은 자기방사법이 아니라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죠. 그다음 디귿, A에는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자, 여기 상층액 A잖아요. 상층액 A.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기 지문이죠. 이 선지 요게 어떻게 보면 페이크인 거죠. 여기 상층의 A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여기에서 분리된 거니까 이 안에는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5문제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학습지는 5페이지 좀 길어서 이미 빈칸하고 문제하고 또 나눠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 그리고 학습지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